임기 5년을 눈앞에 둔 문재인 대통령은 1월 3일 마지막 대국민 신년사를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지난 70년간 가장 성공한 나라라는 평가를 내렸는데요. 그것은 식민 통치와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국가를 수습하고 약소국을 대물림하지 않겠다는 국민들의 노력이 만들어낸 결실입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과정에서 국가 경제 성장의 주역이 된 산업으로는 반도체, 자동차, 조선, 석유 제품, 디스플레이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특히 조선업은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도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른 물동량 증가, LNG 운반선 발주 증가에 힘입어 사상 최대 수주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1년 우리나라가 세계 조선업 1위가 아니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의 조선해운지황 분석기관 클락슨 리서치가 지난 1월 2일에 발표한 잠정 집계치에 따르면 작년 발주량의 50%를 중국이 가져갔고 한국은 38%로 2위에 머물렀습니다. 저가 수주 물량으로 파상 공세를 펼치던 중국을 제치고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3년 연속 세계 1위에 올랐지만 다시 2위로 내려앉을 위기에 놓인 겁니다. 물론 아직 집계되지 않은 연말 수주 실적을 반영한 확정치가 나오면 달라질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12%포인트에 달하는 점유율 격차를 좁히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역사상 유례없는 수주 실적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조선 산업이 중국에 뒤처졌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충격적인 소식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조금만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우리나라가 전략적으로 철저히 계산된 2위를 차지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클락슨 리서치가 집계하는 수주 성적은 얼마나 많은 화물이나 여객을 실을 수 있는가를 따지는데 여기서 CGT라는 단위로 불리는 표준 화물선 환산 톤수라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CGT는 배의 크기나 화물의 종류를 모두 감안한 복잡한 계산에 의해 산출되는데요. 여기서 한국이 중국에게 10% 이상 밀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배는 단순하게 덩치만 크다고 해서 가격이 비싸지 않습니다. 일반 화물을 담는 벌크선보다는 컨테이너를 싣는 배가 비싸고 특수한 화학물질이나 석유 제품, 더 나아가 액화천연가스처럼 극좋은 화물창을 필요로 하는 배라면 가격은 더 비싸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국이 지난 2021년 중국에게 선박 수주 점유율 1위를 빼앗긴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가장 부가가치가 높다고 하는 액화천연가스 운반선을 집중적으로 수주했고 그 결과 LNG선 전체 발주량의 90% 이상을 한국에서 만들게 됐습니다. 반대로 수익성이 낮은 선박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수주에 나서지 않으면서 그 일감은 고스란히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똑같은 작업 공간과 시간을 투자할 경우 이왕이면 가격이 저렴한 선박보다 비싼 선박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라는 계산에서 나온 전략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2022년 새해를 맞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지주회사 한국조선해양은 10척의 배를 만들어주는 대가로 약 1조 6,700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기분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올해 첫 수주를 조 단위의 초대형 계약으로 시작하게 된 겁니다. 10척의 배 가운데서는 무려 15,000개의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는 LNG 추진 대형 컨테이너선 6척과 17만 4천 입방미터 규모의 LNG 운반선 1척이 포함됐습니다. 한국조선해양 측 관계자는 보도자료를 통해 글로벌 환경 규제 강화에 따라 지난해부터 친환경 선박에 대한 관심과 문의가 실제 발주로 이어지고 있다는 상황을 전했는데요. 이미 기술력에서 중국을 비롯한 후발주자를 압도하고 있는 한국은 전략적으로 세계 1위를 차지하지 않을 여유마저도 갖게 됐습니다. 비록 1위는 잠시 내려두더라도 기술력 세계 최고의 자리는 계속해서 지켜내기를 기대합니다. 곧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